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2월 1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이 박근혜 당선자 인식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어제 경남 지역 의원 11명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신상털기식 인사청문을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시대의 관행들도 있었는데 40년 전의 일도 요즘 분위기로 재단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어서 신상검증은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른바 미국식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자 이런 취지였던 거죠. 이런 박근혜 당선자의 주장에 토를 달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40년 전 관행 운운하는데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 박근혜 당선자가 사실상 지명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그가 저지른 각종 비위는 40년 전의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관을 지낼 때, 다시 말해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식으로 신상검증은 비공개로 하자고 하는데 핵심은 공개 비공개가 아니라 검증의 엄격성입니다. 미국은 국세청, FBI 이런 여러 기관들이 총동원돼서 후보자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뒤지는데 이걸 알고나 하는 말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본인은 사전에 이런 식으로 과연 신상을 검증했는지 이것부터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론 그리고 국민 상식과는 동떨어진 외고집 인사를 하면 어떤 결과를 빚는지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고소영 강부자 내각을 구성했다가 정권 출범과 동시에 국민적 지탄에 봉착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당선자도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 털기전 뉴스로 넘어갑니다. 정승조 합참의장이 핵실험 장소인 한북 길쭉은 풍계리에서 분주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러한 행동이 기만 전술인지 실제 핵실험을 위한 것인지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는 또 북한은 지도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초재기에 들어간 거라고 봐야겠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가 이맹희 씨 등이 이건희 삼성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건희 회장이 손을 들어준 건데요.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 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삼성생명 50만 주 가운데 각하한 부분은 법률적 권리행사 기간 10년이 경과돼서 부적합하고 나머지 주식과 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각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대충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바입니다. 감사원이 MBC 경영 관련 자료와 법인카드 관련 자체 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김재철 MBC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서 김재철 사장과 MBC에게 이 MBC 경영 관련 자료와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체 감사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지난해 9월과 10월에 걸쳐 각각 3차례 요구를 했지만 김재철 사장 등이 이에 응하지 않아서 감사 수행에 큰 차질을 빚어서 고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재철 사장이 조금씩 사면 초과로 내몰리는 이런 형국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털기전 뉴스였습니다. 저희 이털남이 여럿이 함께와와 손잡고 애청자 여러분에게 안경, 선글라스, 컨택트렌즈 할인권을 드립니다. 여럿이 함께와는 민주시민과 골목상권을 연결해서 99%가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겨난 회사입니다. 검색창에 여럿이 함께와 또는 주소창에 waaa.co.kr을 쳐보세요. 여럿이 함께와.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사로 어제 55명이 출소를 했는데요. 이 출소 장면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길은 그리 곱지 않았지만 5사람에 대해서만은 다른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 바로 용산 참사로 수영 생활을 하던 철거민들인데요. 오늘 이들 가운데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충현 용산 4구역 철거대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어제 출소한 게 아니고요. 지난해 10월 26일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던 김재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충현 선생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예, 그 사고 당시에 예. 다쳤던 부분이 좀 후유증은 남아 있는데 뭐 거동하는 데는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후유증이 어디에? 그 다리하고 예. 허리 쪽을 좀 다쳐서 예, 그래요? 물리치료. 허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왜 이 허리가 좀 이렇게 예, 그 높은 곳에서 그렇죠. 예, 막내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예. 그 당시에 좀 예,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래요. 그나저나 정말 그리운 가족하고 어제 이제 그 4년 만에 만나신 거 아닙니까? 예. 어젯밤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저께 어머님 집 가서 네. 예, 어머니가 밥 해주셔서 밥 맛있게 먹고 네. 예, 그리고 반찬이 같이 뭐가 나왔습니까? 예, 어머님 김치찌개하고 예, 한우 어유. 구워주셔서 맛있게 아하. 먹었습니다. 역시 어머님이 차려주는 밥이 제일 맛있죠.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기 그 마석을 다녀오시지 않으셨나요? 예, 지금 다녀오는 길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바로 이제 마석 다녀서 바로 지금 여기로 오시는 예, 길인데 이쪽으로. 좀 여쭤보기 뭐하지만 그 부친께서 예. 그렇죠. 그때 이제 변을 당하시고 예. 지금 거기에 이제 그 영면에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감회가 어떠셨습니까? 지금 저는 저희가 장례를 355일 만에 치러드리고 그때 제가 잠깐 나와서 네. 장례를 모셔드리고 다시 3년 만에 또 찾아뵙게 됐는데 네. 전체적으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무엇 하나 밝혀진 것도 없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그래서 그래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용산 참사 당시에 이충현 위원장의 부친께서 거기서 변을 당하셔서 목숨을 잃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석 묘지에 이제 그 안장돼 계시는 그거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김재호 선생님께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10월 26일에 가석방으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좀 약간 이제 일찍 나오신 건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예, 예. 이 어제 5분을 이렇게 맞이하는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제가 전에 나올 때 좀 함께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날 당연하겠죠. 또 한꺼번에 또 같이 했던 동지들 만나니까 뭐 기분이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래요. 예. 근데 우리 김재호 선생님 다른 걸로도 아주 유명하십니다. 책을 내셨어요. 아, 예, 꽃피는 예. 용산이라고. 근데 이 책이 참 그 특별한 책인 게 김재호 선생님이 이제 그 수영 생활할 때 그 외동딸, 예. 외동딸한테 보내는 만화 편지를 모아서 이렇게 이제 그 낸 책인데 네. 평소에 이렇게 만화를 잘 그리셨어요? 그림을? 평소에는 만화 형태는 그리질 않았어요. 예. 그려보진 않고요. 예. 그냥 그림 그리기는 좋아했고요. 그림 소질은 또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예. 근데 그 딸아이가 이제 어리다 보니까 일반 그림으로는 이제 이해력을 키우기엔 좀 한계가 있었고요. 그럼 선생님이 수영 생활할 때 그 따님이 몇 살이었어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이제 에서 4학년 올라갈 시기니까요. 예. 한 8살이나 9살 정도 된 거네요. 예. 그래요. 예. 그렇게 이제 그 만화 편지를 받았을 때 따님이 뭔가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빠한테 뭐라고 된 거예요? 편지나 이런 걸 통해서? 처음에는 만화 편지를 그렇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내보내려고 생각을 안 했고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한 4카트나 이렇게 해서 그려서 이제 좀 웃음을 주려고 한 게 따님한테? 예, 그 다음에 편지가 답장이 왔는데 네. 좀 많이 그려달라는 얘기가 왔어요. 따님이? 예, 좀 많이 좀 그려달라고. 왜 재밌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주로 만화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그냥 웃기는 거죠, 뭐. 그냥 유머 같은 유머 책에 보면 이제 웃기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그림으로 다 좀 표현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애가 좀 너무 우울해하고 그러니까 예. 좀 잠시나마 좀 웃을 수 있게 어허. 해준다는 게 예. 좀 반응이 오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큰 이제 이 한 장씩 나가게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4컷 만화였습니까? 예, 이렇게 네 이런 컷짜리. 시사 만화가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시는 건데 이 시사 만화가 원래 만평 한 컷짜리 있고 4컷 만화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참에 한번 업으로 아예 삼으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에요. 그런 건 없고요. 예. 그 안에서는 생각 없이 그냥 그 바깥에 있는 그 딸을 걱정하다 보니까 예. 온 마음이 글로 쏘여 있기 때문에 음. 그 진심된 마음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잘 되는데 나와 보니까 이 사방보 잡념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두 분 세상을 향해서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이탈남을 통해서 얼마나 이제 풀어낼 수 있을지 저로서도 참으로 한편으로도 부담스럽기도 한데 먼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현 선생님은 용산 참사가 있기 전에 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지역에서 네. 그 호프집 경영 호프집을 운영을 하셨었군요. 예, 어머님 아버님이 장사를 그 자리에서 한 27년 정도 갈비집을 하시던 걸 예. 저희가 이제 어머님 아버님 모시면서 예, 리모델링해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김지호 선생님은요? 저는 거기서 그 작은 그 금은방을 하고 있었어요. 오. 예. 예. 그 남일당하고 이제 맞은편에 있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장사하면서 서로 이제 좀 얼굴을 좀 이렇게 가까이 대하지 못하는 게 이제 장사하는 그 서로의 이게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 그러면 그 전에는 두 분이 서로 잘 모르시던 아니, 알기는 아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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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예. 저는. 아, 예. 그렇죠. 20몇 년을 거기서 한 곳에서 장사를 하셨으니까. 예. 예. 그때 제가 처음 할 때는 초등학교 한 예. 5, 6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버지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적에. 네네. 예, 그때 보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됐죠. 그래요. 혹시 두 분은 아마 이제 그 두 개의 문이라는 영화는 아직 못 봤어요. 못 보셨죠? 예. 볼 기회가 없었을 테니까. 예. 그렇죠. 근데 좀 그 저희 그 이탈남에서 바로 이 두 개의 문을 연출했던 두 명의 이제 감독분을 모시고 여기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예. 아마도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사법당국의 주장은 거기서 참사가 빚은 직접적인 원인은 철거민들의 화염병에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어제도 네. 저희 그 사건 담당하셨던 예. 그 변론하셨던 그 변호사님께서 상고 이유서를 아예 가져오셨어요. 변호사님이?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 말씀이 재판 중에 음, 용산의 진실은 다 밝혀졌다. 다만 법원이 인정을 안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틀림없이 예. 이 자리에서 이 확신을 하거니와 그때 이제 야당 분들도 예. 몇 분 와 계셨는데 예. 나중에 특별검사로 본인을 임명해 주면 이 모든 부분은 정확하게 다 밝혀내겠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예. 그 기록 자체에 그러니까 저희 재판을 받으면서 부당한 재판을 받았던 이유가 그 경찰 수뇌부들이 인정했던 예. 그날 진압이 예. 이런 상황이었다면 진압을 안 했어야 된다는 경찰 수뇌부들의 이 대다수 네. 거의 모든 진술을 했던 사람들이 그 진압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 경찰의 과오다 하는 진술이 그 3,000쪽 안에 들어 있었는데 그 3,000쪽 없이 저희가 재판을 받았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3,000쪽 내용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그 상고장에 다 들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억울했던. 그래요. 예, 그래서 언젠간 저희 그 재심이 이루어져서 그 부분에 이 사법 당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 모든 원죄가 벗겨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김지호 선생님은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예. 특별하게 없고 아무튼 그때 경찰은 유증기가 꽉 차 있었었는데 예. 거기서 화염병이 예. 결국은 이제 발화를 시켰고 그래서 그 많은 목숨을 잃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철거민에게 있다. 바로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이제 이충현 위원장이라든지 철거민들께서 이제 그 주장하시는 분은 애당초 예. 진압을 시도하는 것 자체부터가 무리였고 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바로 이런 거고요. 그것도 그렇고요. 네. 그게 이제 뭐 당연히 그 경찰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진압이었다 하는 부분이 예. 1차적인 거고요. 예. 두 번째 그 화염병에 대한 부분도 그 진압 경찰이
십수명이 됐는데 네. 화염병을 봤다는 사람은 십수명 중에 1명, 2명밖에 안 돼요. 경찰 중에서. 예. 네. 근데 나머지 분들은 화염병은 절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불이 밖에서부터 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불 자체가 화염병에 의해서 났다는 이 사실적 증거가 그 부당한 재판 속에서 그냥 저희 철거민들한테 씌워졌다는 거지. 덮어 씌워졌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도 말씀하시는 계제가 재판 중에 네. 모든 진실은 밝혀졌다. 예. 진압 자체가 처음서부터 잘못됐다고 이 경찰 수뇌부들이 인정을 했고 화염병 막내에서 없었다고 대다수 진압 경찰들이 인정을 했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불도 불은 밖에서 나던 동영상이 밖에서 있고 시작이 됐다. 최증 요원이 8분인가 10몇 분 정도 되신 걸로 아는데 그 채증 영상이 불 날 때만 다 잘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편집이 된 거다 그러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딱 끝나서 채증하시던 분들이 퇴근했대요. 그 급박한 순간에. 예. 이게 법원 나와서 증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화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발전기였는데 네. 그 발전기 스위치가 없어졌습니다. 예. 근데 국가수에서 발전기 스위치를 어디다 놨냐 그러니까 분실했답니다. 그래요? 증거 자료로 가져갔던 발전기가 국가수에서 그 발전기 스위치를 분실했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이 안 되는 재판을 저희가 받고 예. 4년을 살다가 나오게 된 겁니다. 또 아직까지 한 분은 그 안에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재판이 상당 기간 동안 진행이 됐고 거기서 수많은 쟁점이 도출이 됐을 것이고 또 수많은 기록과 증거들이 제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국민들은 그 내용을 속속들이 반가 지금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죠? 극히 짤막한 기사 몇 줄. 맞습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 2개 인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그 많은 반응을 보였던 이유도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충현 위원장께서 그 판단 내리고 그다음에 또 직접 겪고 목격했던 바에 기초해서 볼 때 사건의 진실은 뭡니까 그러면? 그 사건의 진실은 이 일 자체가 만들어졌다는 네. 그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용산 이외에도 지금도 또 다른 용산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수많은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철거민들 대책 없이 내쫓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그 일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어떤 식으로든. 예. 그렇기 때문에 원인 자체가 없어지려고 하면 잘못된 개발 정책 자체. 그래서 저희 그 많은 시민단체랑 저희 용산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지금 입법 요구를 하고 있는 강제퇴거 금지법. 그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의 진실은 뭡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이고. 현장에서 이제 불이 났던 부분에 대한 진실은 밖에서 불이 났 이유에 대해서는 그 사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 밖에서 또 그 당시에 이 밖에서 그 전기톱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그 경찰이 막루를 밖에서 잘라내고 있었다는. 그럼 그거 당연히 불꽃이 튀죠. 전기톱을 사용을 하면. 그러니까 이 엔진톱 땡겨서 사용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 이 채증 요원들의 영상 자체를 8명이 한 번에 다 그 시간 이후로 불이 7시 20분인가 났는데 그 19분까지는 영상이 다 있습니다. 근데 20분 이후서부터는 영상이 잘렸다가 25분에 또 나타나고. 근데 아까 말씀대로는 그러니까 불이 밖에서 나는 채증 영상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러면 그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것이 당연히 쟁점이 됐을 거고 그럼 이게 어떤 성격의 불이고 또 이것이 어떤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규명이 이루어졌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그 밖에서 나는 불이 먼저 올라오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날 당시 건물 모습을 보면 4층 건물인데 4층까지 있고 벽체가 1층이 더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5층 건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막루를 짓다 보니까 1층 밑에가 그 벽체에 가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발화되는 부분은 안 보이지만 불이 올라오는 부분은 보여요. 그러니까 밖에서 그 영상을 찍으셨던 이 아프리카 TV인가 그걸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TV 영상을 보면 그 불꽃이 밖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인정을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증거로 채택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김재호 선생님께 한번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이 그 참사가 빚었을 때 주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어떤 주장이 있었냐면 전철현, 도시 테러리스트인 전철현이 여기에 결합을 하면서 극단적인 투쟁으로 몰고 간 것이 원인 중에 하나다. 이런 보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저희는 같은 철거 지역이고 네. 또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 처지를 서로 이해하고 서로 연대하면서 이렇게 힘을 모아서 도와주고 이런 입장인데 네. 이 정치 뭐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무슨 굉장한 무슨 타 지역에서 온 무슨 불법 불순 분자 이래가지고선 네네. 굉장히 나쁜 이런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서 거기 아마 그렇게 그때 보도 그런 식으로 많이 됐죠. 예 그렇게 됐기 근데 때문에 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도심 테러리스트인가 도시 테러리스트인가 이런 용어까지 동원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구속돼서 예. 그 구치소에 갇혔는데 그 교도관이 저희 보고 하는 얘기가 우리는 뭐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 조직폭력배 같이처럼 그런 철거민들이 예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 왜냐하면 교도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인상이 좀 그러다 보니까 예. 아니 보기에는 전혀 안 그런데 그게 이제 뭐냐면 그때 그 언론에서 보였던 모습이 저희한테 그대로 그렇게 뒤집어 써놨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일반인들이 그렇게 아직도 저희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 이미지가 엉뚱하게 사람들을 또 한편으로 이제 마녀 사냥으로 가는 주요한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연출이 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사건의 진실을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풀어서 다 이야기하는 데는 한계가 너무나 뚜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충현 위원장께서도 이제 시즌2가 시작이 된다. 진실 규명을 위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앞으로도 길고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은 이 정도로 이제 가름을 하고 이 점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남일당 건물로 올라가실 때 그때 당연히 그러니까 용산 참사 같은 것은 벌어질 거라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 어떤 생각 그때 그리고 그러면 같이 올라가셨던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남일당으로 가셨던 겁니까? 제가 먼저. 네,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이제 뭐 한순간 그 발생됐던 게 아니라 1년여를 넘게 개발 지역에서 그 용역 깡패들한테 그 많이 두들겨도 맞고요. 그 이 신고를 해도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옆에 계신 김재호 씨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철거민들 마음은 철거민들이 알아줬다. 우리 곁에 누구도 없었다. 그 파출소에다 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 피해서 집을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용역 깡패 피해서 그 사람들 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근데 집이 요 앞인데 그 사람들 피해서 돌아가라고. 파출소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옆에 계신 여기 그 우리 김재호 씨 같은 경우는 집에 문 열고 들어가는데 전철련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그 집단 구타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집 앞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용역 깡패들한테 집단 구타를 당해서 그 살려달라고 뛰쳐나오신 적도 있고 저도 뭐 수도 없이 그 사람들한테 뭐 이 오물 같은 걸 제 가게에다 버리고 두들겨 맞기도 많이 맞고 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 용역방패들한테 그 상당히 많은 순환을 겪으셔서 그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아버님이 뺨을 맞으시고 그러니까 그 도심 지역 용산이 이 서울의 거의 중간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도심 한가운데서 저희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또 저희를 지켜주는 줄 거라고 믿었던 그런 그 경찰이나 사법당국이 저희의 편을 들어주지는 않고 저희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얘기만을 받아서 저희를 그런 나쁜 사람들 저희가 용역방패들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를 내쫓겠지만 저희야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득이 될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 문제가 생기면 같이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 때렸고 이 사람들이 저희를 때렸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검찰청을 간 적이 있는데 네. 그 검찰청 계장이 얼마나 웃긴 얘기를 하냐면 그 사장하고 같이 조기 축구를 했던 멤버라고 해요. 그러면서 저희를 앉혀놓고 사장이랑 어떤 그 용역깡패 용역회사 사장. 예. 그러면서 사장님 잘 계시냐고 안부를 물어보고 그래요. 그런 세상에서 예. 저희가 무슨 권리를 주장하고 저희가 무슨 수 없이 대화 요구했죠. 네. 지자체에다가 수도 없이 요구했습니다. 예. 그 지자체장 지금 그 삼선이나 용산구에서 했었는데 그 옆에 개발 지역에서 이 뒷돈을 받아서 네네네. 후속돼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정말 두들겨 맞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대화 좀 해달라고 예, 그래서 그 방법으로 그 방법이 무조건 옳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전의 과정이 이렇게 정말 저희를 극단으로 밀어 올릴 수밖에 예, 벼랑 끝으로 모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김재호 선생님은 그때 남일당에 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었어요? 저는 그 올라가기 전에 이제 딸아이가 항상 붙어 있었기 때문에 따님을 참 지극히 사랑하셨군요. 예, 집에다가 이제 올라갈 때도 걱정 마라. 말하면 3개월 정도만 참아라. 그럼 내려온다. 따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중 나와서 손도 주고 이러고 이제 올라간 게 일이 또 이렇게 돼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에 많은 이제 어려움도 겪고 또 딸이 또 참 많은 고통을 받고 네. 예, 그래 돼 가지고 저희도 올라가서 뭐 이제 중심지구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렇게 빨리 협상이 또 주변에서 이렇게 주선을 해줘 가지고 빨리 네.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오히려 이것은 뭐 경찰들이 우선 주선해 가지고 어떻게 빨리 끌어내릴 생각으로다가 막 하루아침에 이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예. 상상도 못했죠. 저희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예. 우리가 이제 남일당에 올라가서 좀 하면은 예. 협상이 그러니까 협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냥 그 예. 기대를 갖고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약 이런 일을 알았더라면 저희가 올라가지도 않고 아예 네. 실천도 안 하죠. 그렇죠. 예. 이 질문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저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가끔은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도 그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참사가 벌어지던 그 순간에 그 바로 눈앞에서 이래서 동료 철거하면 그다음에 경찰도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화염은 솟아오르고 이런 이 표현이 적합한 표현 아수라장 같은 어떤 현장이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그 현장을 직접 바로 그 옆에서 그러니까 겪으면서 그때 심정이라고 할까 이런 건 어땠습니까? 저희 그 당시에요. 네. 정신없이 내몰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막루를 졌지만 그 건물에 있었는데 예. 갑자기 이제 진압을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쫓겨서 그 또 막루 그렇죠. 쪽으로 그렇죠. 예, 몰아갔던 상황이고 예. 그 또 경찰이 진압하면서 그 안에다가 체류액 같은 네. 그 소화 분말이나 이런 걸 싸대고 있어가지고요. 그 안에가 아주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그 또 이 영상 보시면 이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가지고 저희가 네, 진압을 그랬습니다. 하는데 예. 그 컨테이너 박스를 그 막루를 쳐요. 예, 예. 그래서 그 안에서 막 넘어지는 사람들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럴까 정말 살기 위해서 도망 다녔다고 해야 될까.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피해 다니느라고. 네. 난 저 사람들한테 가면 정말 내 꿈이 무너지는 거다. 예, 그런 마음으로 쫓겨서 네. 예, 그런 뭐 밖에서 그 4층에서도 떨어지게 된 이유가 예, 그렇게 쫓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김재호 선생님은 어땠어요? 저도 그때 당시 4층에 있었는데요. 예. 4층에서 이제 한참 아수라장일 때 갑작스레 누가 막 튀어 막 이런 소리 나더라고. 이제 위급한 상황이 오니까 그 안에 매워가지고 막 눈을 뜰 수도 없고 눈물이 막 나고 예.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예. 각각 막 창문 쪽으로다가 이제 머리를 내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때.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주시장 쪽으로다 이제 머리를 내밀었는데 미틀리에다 보니까 불이 안 났었어요 그때는 당시에 불이 전혀 없었어요 바닥에. 그래서 뛰긴 뛰어야 되는데 너무 높다 보니까 네.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좀 생각을 했거든요. 잠깐이나마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덜 다친 게 그 길이를 갖다 최대한 좁히기 위해서 이 손을 갖다 먼저 잡고 몸을 예. 최대한 편 예. 상태에서 예. 이 그대로 일자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예벽이 있어요. 예벽에 그 난간 계단이 하나 이렇게 계단처럼 하나가 나와 있는데 한쪽 발을 그 디디면서 그 막루하고 사이에 낑겨가지고 간신히 이제 그 거기에 걸쳐서 이제 저쪽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예. 근데 막 빠져서 기어 나가는데 그때 이제 막 불이 돌더라고요. 예. 그 뭐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그 좀 넓이가 한 1.5m 정도 넓이 그 중간 이쪽 옥상하고 양쪽 그 경계에는 그 옥상 뒤에 지붕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있는데 불길이 이제 완전히 확 돌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안에 이제 저희가 그 저 음식 밥을 하고 뭐 이러려고 그 가스통을 그 5개인가 가져오려고 했어요. 거기 예.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데 어이구. 예, 5번 소리가 팡팡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불길이 더 세졌어요. 거기서 이제 견디를 못해 뜨거워서. 그래서 뒤로 몰랐는데 그때 생각한 게 분명히 안에 사람이 있었던 걸 보고 저희가 뛰어내렸기 때문에 불이 그 순간 나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걸 제가 알거든요. 네. 안에. 그래서 그때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죠. 막 그렇죠. 울고 그랬는데 이 목소리가 안 나와요. 얼마나 흥분이 됐는지. 네, 그래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반대편 옥상 쪽으로 기어서 나오는데 밑을 내리다 보니까 특공대들이 한 100명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머리가 까만 게. 그걸 딱 보니까 용역 생각이 나요. 옛날에 그 까만 옷 입고 돌아다니던 용역 생각이 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돌아버리네. 완전히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소리친 이유가 사람이 있다 저 안에. 너희 새끼들 다 죽였다. 거기서 이제 막 울며 소리치고 이제 그때 동지 뒤로 따라온 동지가 이제 2명 있었어요. 나가서 거기서 그 당시에 이제 보이는 게 없었죠. 솔직히 막 죽고 싶은 이런 심정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어떻게 동지들을 먼저 보내고 불이나 저 안에 타 죽고 있는데 나만 살았다는 이런 막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그 상황에서 제정신이면 그게 이상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흥분이 됐는데 진짜 막 그 우리가 철거 이제 대기 그때 상황에 그 지역에서 항상 우리가 그 단합하기 위해서 이제 구호도 외치고 그랬던 게 있거든요. 거기서 구호를 외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아무 소리도 안 나와요. 이러기만 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 끝내는 이제 경찰들이 사다리를 놓더라고요. 끌어내리려고. 사다리를 놓는데 사다리를 이제 못 올리게 막 발로 다 밀고 막 그러니까 저쪽 끝에서 이제 올려서 이제 좁혀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끌려 내려갔는데 그때 상황에서는 뭐 말로 다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사실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으시죠? 너무 좀 제가 좀 잔인한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저도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 그 이충현 위원장님께는 한 번만 더 잔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서 변을 당하신 걸 언제 하셨습니까? 제가 거기서 발견됐던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루를 짓고 그 벽체하고 1.5m에서 1m 정도였는데 제가 그 불이 나서 꺼질 때까지 그 벽체 안에 기절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응급실로 실려가서 깨어 보니까 이 중환자실에서 이걸 산소호흡기를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떨어지면서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을 그 상황이었다면 제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먼저 어떻게 나가실 수 있게라도 만들어 놓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못한 게 너무 한스럽습니까? 예, 한스럽습니다. 오늘 그 아버님 묘소에 가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버님한테. 아직 뭐 하나 밝혀드린 것도 없고 그분들이 원했던 염원도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명예회복 꼭 해드리고 와서 말씀을 잊지를 못하시네요. 와서 다시 죄송하다고 눈물 흘리면서 그때까지 눈물 안 흘리겠다. 그러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끌려가셨고 구치소에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국민적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용산 참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철거민들의 그런 그 강경투쟁이 문제가 있고 결국은 배째라식 집단 이기주의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국민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주장을 접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저희는 그런 게 아니었고 참 너무 억울했죠. 그런 네. 소리를 들을 때는 예. 진짜 어떻게든지 저희가 요구했던 건 또 그 지역에서 그냥 장사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예. 네. 다른 데 쫓겨나서 장사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되고 또 어디 가서 옮길래 해봐야 또 그 가게를 얻으려면 보통 1억 이상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꼼짝도 못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단골도 잡혀 있던 상태고 모든 게 그렇죠. 예, 떠날 수가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거기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 뭐 보도를 접한 사람들은 뭐 저희를 그렇게 생각해. 저도 이 철거민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당하지 않고는 그 사람의 심정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아무리 말로 해도 예. 제가 이제 몇 말씀 더 드리고 예. 싶은 건 예. 그 저희 개발 지역이 그 대우증권 통계를 보면 건설사 이윤이 1조 4천억 정도. 이윤만. 예. 어. 그리고 그 땅을 가지고 있었던. 예. 근데 저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예. 그 개발되기 몇 년 전 되니까 벌써 집주인들은 다 강남 사람이라고 그러고 집주인들이 다 바뀌어 있어요. 아, 예, 그래요? 거의 다 저희 건물주도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세입자들은 개발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예. 건물주들이 이미 정보를 벌써 알고 이미 집주인이 다 다 사들여버린 바뀌었습니다. 상태였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개발 지역의 원주민들 재정착률이 30% 정도도 안 됩니다. 뭐 그거만 해도 높은 거예요. 30% 정도면 진짜. 예. 정말 보통 미알이 예전에 뉴탄지가 했던데 15%. 예,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건설사의 이윤이 그렇게 된다면 저희 보상을 해달라고 그랬던 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보증금이나 이런 시설비 이상으로 들어가는 게 권리금. 그럼요. 예, 근데 장사 잘 되는 데는 권리금이 뭐 억대로 올라가게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장사하는 분들은 거의 모든 재산을 거기다가 쏟아서 가족들이 거기에 생계를 다 걸고 그렇죠.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개발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는 거죠. 그 지역의 원주민들은 다 내쫓고 네. 그 제대로 된 보상조차도 안 해서 예. 다른 데 가서 예. 살 수 없게 만들면서 예. 이 대책 없이 내쫓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조 원의 그런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공권력이 저희를 또 내쫓고 그게 올바르다고 하면 네. 이건 국민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일이 아니냐는 거죠.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하고 바꿔나갈 일이지만 4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예. 이 사회가 좀 반성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음. 예, 이건 뭐 비단 저희 용산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사회가 건강하려면 네. 예, 당연히 그 상식적으로 예, 그래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어떤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강제퇴거 금지법 예. 지금 발의돼 있는 이게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지금 민주당에서 그 정동영 의원이 저번에는 그 발의를 하셨었고요. 네. 이번에는 그 정청래 의원이 예. 발의를 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논의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하려고 있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강제퇴거 금지법이 이 제정이 되면 저희처럼 강제적으로 그 용역 깡패들한테 맞아가면서 네. 예, 생존권 그 가정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쫓겨나는 일은 적어도 이 사회에선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재호 선생님은 같은 의견이시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좀 그다음에 또 이제 몇 가지 진짜 여쭐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하여간 최대한 시간을 아껴가면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영 생활을 4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가족과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예. 수영 생활을 하면서 뭐 이제 보통 뭐 책을 읽기도 하고 뭐 어떤 뭐 이제 취미를 붙이기도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 철창 안에서. 제가 예, 이충현 선생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그 4년 동안 혼자 있는 독방에서 계속 예, 독방에 계셨습니까? 계속 독방에 있었어요. 혼방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어허, 예. 그래서 4년 동안 그 시간 동안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그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355일 만에 저희가 장례를 지냈어요. 그랬죠. 예. 그런데 그 뉴스에서 접하는 걸 보면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사진들을 보면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조차도 네. 인권단체고 시민단체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다 그 한순간에 이 무슨 이상한 집단을 만들어서 예. 그분들을 다 구속시키고 저희 곁에 이 사람들이 없게 만들려고 예 엄청난 그 일을 저희한테 저질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죽을 수도 없더라고요. 이 제가 죽으면 이 짐을 누구한테 짊어지고 죽겠냐는 거죠. 네. 그 355일을 지나고 보니까 장례는 아마 치러드리고 보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마음이 좀 그 사람이 시련을 좀 큰 시련을 겪고 나면 네. 그 자신이 좀 뭐라 그럴까 성장한다고 그래야 할까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뭔가를 좀 이 안에서 얻어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이제 우리 진상규명 하려면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저희 같이럼 이렇게 이런 사회구조 문제나 네. 그 개발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노동자 농민 문제도 그렇고 빈민 문제도 그렇고요. 이 전체적인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그 안에서 거의 책을 보는 시간, 신문하고 책 보는 시간이 거의 다 운동 시간 빼고 그래요. 그랬다고. 근데 이종현 선생님은 또 한 가정의 가장 아니겠습니까? 예. 생계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당장 뭐 생계는 이어갈 계제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어머님이 조그만하게만 이 도시락집을 하시고 계신데 그래서 어머님 장사를 좀 도와드리면서 저희 진상규명 이뤄가야 되지 않을까. 김재호 선생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따님한테 만화 편지 쓰면서. 예, 저는 뭐 우선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그거 있으니까 다른 생각은 아예 들질 않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독방에서 이제 계속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이제 오직 바깥에 어떻게 해야 딸을 좀 제가 옆에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조금 진실한 마음을 전달해 가지고 좀 움직이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깥에서 있었던 좀 안 좋은 일이 들리면은 안에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만화를 그리게 된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었고요. 제가 아예 그림의 소질이 없었다면은 뭐 시작도 안 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화 그리려고 해도 맨날 인물이 전라면밖에 못 그리는데 우리 김재호 동지 저희 동지라고 표현을 해서 그 김재호 씨 그 따님을 보면서 저도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따님이 학교를 가면 그 아이들 저희 그 지역에서 학교를 보내니까요. 그 아이들이 아빠 감옥 갔다고 아이를 약 올려서 그게 참 문제예요. 그게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거든요. 따님이? 예. 어휴. 그래서 그게 초등학생이? 너무너무,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안에서도. 근데 아까 우리 그 김재호 선생님 또 따님 얘기할 때 이충현 선생님 옆에서 살짝 얘기한 늦둥이라면서요. 네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늦둥이라 그렇게 살짝 저한테 힌트 주시는데 몇 살에 보신 제가 43세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지금 참 애지중지하고 더 안쓰럽고 떨어져 있는 게 한순간도 그 지역에서도요. 한순간도 옆에 있어봤지만 안 떨어지시고 옆에서 알지만 장사하실 때도 장사할 때도 항상 그리고 어려서부터 제가 또 깐난쟁이부터 키워가지고요. 뭐 젖먹이고 분유 먹이고 뭐 기저귀 그런 거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엄마 대신 역할을 제가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역시 늦둥이가 이쁘긴 이쁜가 봐요.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만화를 그리게 된 것도 애를 이제 그 수준에 맞춰서 하면은 좀 더 와닿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렇게 된 동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리다 보니까 얘가 또 똑같이 그려 보내고 따님도 또 만화를 그려 보냈어요. 그런데 아빠 나는 왜 이렇게 그림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보내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계속 하게 됐죠. 그래서 근데 수영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도 그 밖에 있는 가족들이 영정 사진 부여잡고 길거리에서 신문지 깔고 농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 있었죠.
그걸 받아들이는 심정은 어떠셨어요? 저희는 안에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이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힘들었죠. 근데 이 육체적인 거에서는 좀 솔직히 말하자면 편했습니다. 앉아서 있었으니까. 근데 바깥에 계시는 분들이 그 추위에 떨고 그냥 뭐 밤새 떨고 이런 거 이제 저희가 이제 뉴스를 접하고 신문을 볼 때 너무 고생이 많으시구나. 참 우리가 참 이거 죄인이다. 왜냐 저희는 편안하게 있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항상 마음에 진짜 너무 고생이 많으신 걸 저희가 느끼고 있었어요, 안에서도. 그래요. 이충현 선생님 어땠어요? 저희는 그나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5일 만에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요. 그 장례나마 치를 수 있었던 게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수많은 종교단체들 분들 그리고 또 시민사회 분들 그런 분들이 곁에서 같이 안 해주셨다면 저희 이 자리까지 오지도 못했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아직도 저희 뭐 못다 이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설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언제 아셨습니까? 그 신문에서는 그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는데 확정이 된 건 그 나오기 전날 이틀 전인가 한 것 같습니다. 교도관한테 이제 공식 통보를 받은 겁니까?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면회를 와서 이제 가르쳐주고 그래서 알게 됐는데요. 그 사실 그 이 정권에서 큰 기대를 갖지를 않았고요. 그 여태껏 5년이라는 시간 저희가 355일 만에 그 장례를 치렀고 또 아무 진상 규명 없이 4년을 끌어왔던 정권이기 때문에 그 뭘 바란다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 정권에서 뭘 바라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라지 않았고 그 제가 그 안에 있으면서도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이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그 마음은 뭐 흔들림 없이 책 보고 또 노력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특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 힘없는 저희 철거민들을 이용해서 쉽게 얘기하면 권력 이용해서 자기들 부를 채웠던 그 부가 어디서 나오나요? 그 수많은 국민들의 세금이고 그런 그 부를 채웠던 이명박 정권 측근들의 인사를 그 사면하기 위해서 저희를 내보내면서도 그 지금 한 분 못 나오신 분이 전국 철거민연합 의장이셨거든요. 그 전 의장이신데 그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 개발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도 다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20년 이상을 이 철거민 운동만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하고 최시중이나 천신이라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이분이 과연 이 사람들과 비교가 될 사람이냐는 거죠.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져서 사면을 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감히 이분이 죄인이라고 논할 수 있다는 건 전 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어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제 문화제가 있었고요. 오후에 그러니까 문화제가 있었고 또 와갖고 오늘 오전에는 또 묘지를 다녀오셨고 바로 이제 이탈남에 출연을 하셨는데 이제 좀 한숨 돌리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또 이제 시즌 2로 진상규명 작업에 들어간다 이런 거 다 좋은데 그래도 가족들하고 한번 같이 짧게라도 여행 좀 다녀오고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충현 위원장님 그럴 계획 있으세요? 뭐 마음 편하게 또 그럴 수 있는 시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대신 뭐 집사람이 소소한 예전에 이제 뭐 시장을 가서 음식을 사서 밥을 해 먹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음식을 해서 밥을 해주고 이런 소소한 거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요. 아직도 저희뿐만이 아니라 눈물 짓고 정말 삶에
이 희망을 잃어서 극단의 선택을 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수많은 지역의 노동자들 그럼요. 목숨 끊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 저희가처럼 힘없는 약자고 저희처럼 소외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조금이라도 의지가 될 수 있게 힘 모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지호 선생님 요즘 따님하고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이제 거의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제 계약 할 때 됐는데. 예, 계약 어제 했습니다. 어제 했죠? 예, 어제 했어요. 어제 했는데 요즘 한동안 처음에 나와서 좀 서먹서먹하게 자꾸 밀어내더니 요즘은 조금 애가 밝아지고. 가석방돼서 나온 직후에는 따님이 서먹서먹해 했어요? 그때는 좀 자꾸 피하고 얼굴을 대하지 않고 좀 피하고. 그렇게 편지 주고 받았는데도. 왜냐하면 이제 안 보다가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그게 이제 돌아오기까지 근 한 달 가까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제가 못 본 동안에 무슨 연예인이나 뭐 이런데 이제 또 이 생각을 돌려가지고. 지금 몇 학년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러면? 중학교 2학년 이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시구나. 그래가지고 좀 연예인에 필이 꽂혔군요. 지금 따님이. 꽂혀가지고 이제 아빠를 좀 멀리하는 게 이게 좀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제 요즘은 이제 좀 잘 대해주려고 이제 애도 쓰고 게다가 뭐 제가 이제 먹는 거 뭐 이런 거 다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그러니까 유행어 중에 딸바보란 말 아시죠? 오늘 김지호 선생님 보니까 야 딸바보의 원조는 여기 계셨구나. 제가 오늘 진짜 아주 그 여실히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따님 그 시집 보내는 것도 싫어하실 것 같아요, 김지호 선생님. 그때 가서는 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충현 선생님은 건강 잘 챙기셔야 되고요. 김지호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건강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꿋꿋하게 가시기를 바라겠고 아무튼 그래도 다시 가족들 품에 가고 세상 속에 다시 나온 것을 한편으로는 축하드리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야, 뭐하냐? 기사 써. 네가 무슨 기자도 아니면서 뭔 기사를 쓰냐? 나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내가 쓴 기사를 읽는다고.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쓴다고? 난 읽기만 했는데. 야, 그게 정말이야? 당신도 오마이뉴스 헤드라인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등록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oma이뉴스.com 용산철거민은 도시 테러리스트도 그리고 과격분자도 아닙니다. 눈에 아른거리는 딸내미가 걱정돼서 만화 편지를 쓰고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에 울먹이는 그저 평범하기만 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런 철거민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변을 당해서 이승을 떠났고 나머지 사람들은 4년 동안 철창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바로 비극이 아니면 어떤 게 비극이겠습니까? 창밖을 보니까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